자, 지금 4월 1일 기준으로 나왔었던 CPI 인플레이션이 3.38%입니다. 그리고 PC 인플레이션은 무려 3.89%죠. 지금 지난번 작년에 9월 달이랑 이 10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당시에도 물가가 조금씩은 안정된다라고 이렇게 시장에 판단이 서게 되면서 기준금리를 좀 내렸었습니다. 이 당시 9월 달에 내렸던 이유는 물가가 안정돼서라기보다는 이런 고용지표에 대한 부진이라는 게 섞이면서 이 현재 경기 둔화를 좀 막기 위한 보험성 금리 인하의 성격이 좀 더 짙었었죠. 당시 9월 달에 어쨌든 이 물가 상승률만 보더라도 3% 초반 정도 수준이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단행을 했었던 부분들이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이때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었던 당시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상당수 좀 많이 올라간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지금 이제 2분기 들어서부터 해서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물가 데이터인데 이게 잘못 나왔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일단은 코어 PC라든지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는 상태라서 현재 이 수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 나온 데이터가 아닌 실제 지금 현재 물가 데이터라면 조금 시장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CPI 인플레이션은 6.373%가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거는 제가 내일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던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때는 좀 더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내일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6.37%가 이게 진짜라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대국민 연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제 뭐 이런 내용들 뭐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정리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딱 이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 구독자방에다가 또 올려드렸던 글이죠. 보시면 호르무즈 해협 관련 발언 수위 그리고 원유 시설 또는 에너지 인프라 타격 가능성 향후 2, 3주 안에 실제 추가 군사 행동이 나오느냐 여부 그러니까 요 정도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결국에는 최근 들어서 나스닥이 2, 3일 동안 연속으로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던 이유 그리고 이어서 나스닥이 강하게 반등 나오자마자 이더리움도 이런 식으로 3일 연속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전쟁이라는 게 빠르게 종전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시장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이번 연설에서는 어땠나요? 지금 어찌됐든 시장의 입장에서 시장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항상 시장입니다. 근데 이번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을 때는 전쟁이 빨리 끝난다. 이제 미국이 이겼고요. 인프라도 이제 타격을 안 할 것이고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유가도 떨어질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었었습니다. 말하는 이런 발언들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게 전쟁이 당장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더라고 어느 정도는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오늘과 같은 경우도 4%나 이렇게 상승분이 모두 반납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나스닥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런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됐으면 이렇게까지 하락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많이 짙어진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가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8% 넘게 지금 전고점 자, 이전 고점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8%나 더 올라왔죠. 여기서 10% 정도만 추가적으로 올라와주면 이전에 형성되었던 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까지 딱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제가 오늘 간단하게 먼저 브리핑을 해드린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이 뭐 어떤 코인이든 간에 이런 대세 상승장이라는 게 나와줬을 때 지난 5월 달처럼 이렇게 큰 급등이라는
악재라는 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왔을 때 이때 시장에 악재가 있었나요? 시장에 악재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에 상승할 때만큼은 이슈라는 게 넘쳐나게 되고 더 이상의 악재라는 게 없던 시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악재들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리스크가 될 만한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런 돌발성 악재라는 게 분명히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전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3월 2일날 넘어서 이렇게 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하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전쟁이 이렇게 갑자기 발생이 되듯이 또 관세에 대한 부분들로 한번 압박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추가 매수를 안 하시는 걸 여러분들께 권유해드리고 싶고, 내려오게 되면 제가 타점은 다 잡아드릴 거예요. 구독자방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제가 관세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은 지금 어쨌든 시장이 좀 더 지지부진한 상황인 건 맞지만 제가 최대한 단타로 이렇게 좀 더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은, 보탬이 조금이라도 되고 싶은 마음에 제가 단타를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오늘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보통은 시장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는 비트코인 급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알트코인의 90% 이상이 대부분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더 약세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코인 단타보다는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또 하고 계시는 주식 단타로 좀 수익을 챙겨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어저께 나갔던 종목이 뭐였나요? 대우건설이었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으로 해서 움직였었죠. 그래서 17,340원에 나가면서 보시면 10% 넘게 수익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뭐 나갔었나요? 기가레인 종목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5G 광통신 관련 주입니다. 1750원대 나갔었고요. 오늘 상한가에 바로 진입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한 20% 넘게 수익을 드렸었죠. 지금 보시면 단타로 이렇게 또 제가 위험한 위치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저점 구간에서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남선알미늄으로 1415원짜리 나가면서 상한가 진입을 했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런 눌림목자리들 안전한 구간에서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단타를 드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장이 좀 더 약세를 띠게 되고 안 좋아지게 되면 코인장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코인들이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어쨌든 어떤 악재가 나오든 어떤 이슈가 나오든 간에 그에 따르는 반사수혜라든지 이런 수혜를 맞고 올라가는 테마주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게 주식시장인 것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의 자금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주식시장에서 좀 더 단타를 드리는 게 좀 더 많은 수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제 주식을 다 웬만하면 하고 계시길래 또 그분들께서도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코인 단타도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제 뭐 들어오셔가지고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일단 저희가 말 그대로 구독자방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또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란에 여기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를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소통방 닉네임 하나만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링크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럴 때는 이제 구독자 아닌 분들은 제가 다 강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방 닉네임 정도만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링크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아시겠죠? 이번에 레포트 보고서가 하나 나왔길래 이것도 같이 제가 오늘 올려드렸었거든요. 방이 2개 있어요. 하나는 소통방 개념으로 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방이 하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텔레그램 방이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를 모두 다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내용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번에 보고서를 잠깐 올려드렸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런 보고서에 대한 주된 내용들이 뭐냐면 과거와 유사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와 어떤 유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느냐, 보시게 되시면 S&P 500인데요. 지난 고점 구간에서부터 해서 10%가량의 조정이 나와
나오고 나서부터 해서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빨간 색깔 선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던 노란 색깔 선 200일선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200일선에 부딪히고 나서 저항을 맞고 추가적인 급락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지금도 과거와 똑같은 패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투심이 빠르게 회복이 될 만한 이런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 추가적으로 과거와 똑같은 패턴에 맞춰가지고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시장이 이때 당시에도 보시게 되시면 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에 크게 떨어졌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렇게 또 하락을 했던 이유도 이란에 대한 전쟁 리스크라는 것도 있었던 부분들이고,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면서 나스닥도 S&P 500도 같이 떨어졌던 부분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절대로 이유 없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할 때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상승을 할 때도 그에 따르는 이슈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라는 게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이 전쟁에 대한 이슈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전쟁에 대한 여파와 전쟁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보고서 마찬가지로도 이렇게 좀 시장이 아직까지는 올라갈 만한 상승 모멘텀이 없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하락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열어두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보시면 워렌 버핏이 CNBC 생방송에서도 지금까지 하락은 약과에 불과하다. 더 큰 하락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독자방에다가 영상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의 내용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